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가요. 팟빵에는 문제없이 올라갔는데 유튜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금요일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호를 줄 타이밍이 아니어서 주식시장 마감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반기 경제 이슈들을 이렇게 툭툭 던질 생각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방송이 좀 늦게 올라가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매수나 혹은 매도 신호를 줘야 될 타이밍에 아침 일찍 방송을 녹음해서 방송을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의 문제로 안 된다. 저 진짜 개빡쳤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행스럽게 좀 잘 해결이 됐고요. 앞으로 유튜브에서 이런 좀 에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가볍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5월 22일 일요일에 다음 주 증시 이슈, 증시 전망,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주식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 주식 시장 이 바닥의 실체 이런 것들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내일 방송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은 가볍게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신미경님께서 미쓰리님은 남은 올해 코스피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변동할 거라고 대략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쓰리님 떨면서 하신 새날 첫 방서부터 보고 구독하고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진짜 새날 첫 방송에서 엄청 긴장하고 엄청 떨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2006년부터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출연했으니까 방송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2010년부터 프리랜서 경제방송인이 됐으니까 프리랜서 경력만 해도 제가 10년이 넘어가죠. 그래서 어떤 경제방송이나 어떤 증권방송에 가도 그냥 제가 다 잡아먹어버릴 수 있는데, 새날 방송은 일단 제 분야가 아니잖아요. 예, 경제나 주식에 관련된 분야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애청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의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출연을 하게 됐고, 특히 새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날 방송을 보게 된 이유가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면서 보게 됐기 때문에, 혹여 제가 출연해서 새날 방송에 정말 쥐오줌만큼이라도 어떠한 민폐를 끼치거나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 그렇게 될까봐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푸나님께서 한번 나와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진짜 주식밖에 몰라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거든요. 그래서 한때는요, 제가 좀 되게 우울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좀 다른 것도 관심을 갖자 그래서 한때 맥주에 미쳐가지고요. 맥주 맛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병맥주는 말고 그냥 생맥주 있잖아요. 생맥주 맛있다고 하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어떻게 하면 생맥주를 맛있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제가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디 가면 맥주 맛은 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안다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 사실 돈다방 미쓰리라는 제목을 만들기 전에 남자보다 맛있는 경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가 맨 처음에 네가 남자 맛을 알아? 이런 악플이 달려서, 그래 안다! 내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아마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제가 몇 번 여러분 미쓰리는요 주식이 제일 좋고요, 맥주가 좋고요, 그다음에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주식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 되게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좀 마인드가 바뀐 게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니 시황 같은 거는 뭐 거의 제 스스로 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 한 가지 이렇게 잘하려면 그 정도로 열정 썼고 뭐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 뭐 이런 약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새날 방송 엄청나게 떨었고요.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 주식이나 경제 쪽에서 가장 좀 바뀌었으면, 근데 바뀔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돈다방 미스리에서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종목 상담이거든요. 그리고 종목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도 주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언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뭐 6개월 뒤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될 건가 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에서 돈다방 미스리에서 계속 언급해드리는 게 뭐냐면 뭐 며칠 전 방송에서 대한민국 증권사 5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센터장들이 올 연말에 뭐 3,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3,000포인트 못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수 포인트 밴드를 잡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제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인드가 뭐냐면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다. 즉 그 얘기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됐을 때 얼마든지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단언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매일매일 방송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분위기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6개월 뒤에 뭐 코스피가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제가 감히 그거를 예상하고 뭔가 수치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도 없고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증권사들이 연말에 3,000포인트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3,000포인트는 못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 포인트보다는 이슈들에 더 많이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이슈가 어떻게 얼굴 색깔을 바꾸는지 우리가 호재였다고 생각했던 이슈가 어느 날 갑자기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그죠? 뭐 그러한 아주 요물 같은 그런 증시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나 일명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 딱 비추고 어이 개인 투자자들 와서 여기 한번 빠져 죽어보지 이러니까 저는 그러지 마세요. 자, 보이지 않는 호재 악재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뒤통수 맞으시면 안 되고요. 사기당하시면 안 되고요. 예, 뻘짓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코스피 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이렇게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연준이 똥꼬집 부리고 계속 50bp씩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뭐 JP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곳에서는 연준 니네가 계속 그렇게 금리 인상하면 증시 막 엄청 하락한다? 지금 이렇게 두 파트가 기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말 연준이 저렇게 계속 똥꼬집을 부려서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앞으로 주식이 좀 더 빠져서 연준이 6월 달에 굳이 50bp가 아니라 25bp 정도 하는 걸로 그리고 7월 달에도 25bp 하는 걸로
그리고 분위기 봐서 뭐 그렇게 크게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주는 악재가 별로다 싶으면은 연준은 그래 25bp씩 계속 하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예상과 달리 연준이 똥꼬집을 부리면서 계속 50bp씩 금리 인상하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300도 깨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준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안 되겠구나. 알았어. 그러면 금리 인상 25bp만 할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비둘기 식으로 간다면 그래도 저는 3,000포인트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단순히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악재들이 터질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3,000포인트 탈환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0.03% 상승, S&P 500이 0.01% 상승, 나스닥이 0.30% 하락했습니다. 이미 이제 주식시장이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걸 우리 이제 혼조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장 초반에요. 금요일 장 초반에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상승 출발했을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갈 것 같은데 중국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 5년물짜리를 0.15% 인하했다. 그래서 5월 20일 금요일 대한민국 증시도 크게 상승했고요.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뭐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탄력을 이어받아서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썼네,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올랐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호재가 아니잖아. 아니 지금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저렇게 50bp씩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판에 중국은 오죽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하고 신흥국인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데 이거 신흥국 자금 유출 어떡할 거야 이거 고민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월 20일 뉴욕 증시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가 아주 전형적으로 보였던 장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 5년물짜리를 0.15% 인하했다. 자, 중국의 부양책은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고 유럽 증시가 상승했고 그래서 뉴욕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미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상승세 오래가지 못하고요. 장중에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나마 종가에 낙폭을 좀 줄여서 혼조처럼 마감을 했지만 상승세를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으나 만약에 반등 랠리가 발생하더라도 저점 매수를 하지 말고 일단 매도해라.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요. 대부분 지금 주식 시장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가 떨어지는데 잠깐 이렇게 바운스, 그러니까 튀어 오르는. 그러니까 아무리 튀어 올라도 죽은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다. 이런 의미로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앞에서 계속 해드렸잖아요. 제가 3,000포인트
깨졌을 때 막 2,900포인트 그랬을 때도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은 다음 주 증시 전망에 계속 뭐 3,000포인트, 3,050포인트, 3,020포인트 밴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킨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3,000포인트 너무 저항이 두껍고 단단해서 안 돼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요. 올라오면 매도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미쓰리 저조차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인데 여러분 한번 매수해 보세요. 그래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요.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떻게든지 손해를 덜 보기 위한 매도 심리 그리고 주식이 많이 싸졌다라는 심리로 인해서 들어온 저가 매수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를 치는 그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길을 못 핍니다. 그리고 시장이 길을 못 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계속 주식시장의 악재가 되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연준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떤 꼬라지가 될지 우리는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위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앞에서도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투자은행은 계속 연준위원들을 협박합니다. 어이, 지금 너 금리 인상 50bp 한다고 그랬지. 너 앞으로 S&P 500이 막 900포인트 빠질 건데 괜찮겠니? 막 주식시장 개박살나는데 괜찮겠니?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연준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이날 같은 경우는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통제돼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계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똥꼬집 부리는 거예요. 최근 주식 하락 관련돼서 단 며칠 만에 약세장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좋은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획할 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은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서 뭐 주식이 빠지고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돈다방 미쓰리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이런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대형 투자 은행들과 연준 위원들이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 투자 은행들은 니네 연준 그렇게 계속 금리 인상해봐라. 주식 빠진다.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투자은행들은 장이 좋아야, 경제가 좋아야지 투자 금액을 땡겨서 돈을 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연준은 주식시장 빠져? 그거 뭐 금리 인상해서 빠질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계속 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 주식 하락 관련돼서 단 며칠 만에 약세장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우지수가 이번 주에 3% 하락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요.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2달 동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2달이 언제입니까? 3월 달 연준이 금리를 25bp 금리 인상한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달에 또 50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지금 더 빠져요. 다우지수의 이 8주 연속 하락 기간은요. 1923년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거의 지금 이 주가 하락은요. 다우지수의 주가 하락의 분위기는 대공황 같은 분위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 금요일 장중에 2%가량 이렇게 하락하면서 장중에 기술적인 약세장에 돌입했었습니다. 기술적인 약세장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조정장이라고 하죠. 물론 이런 얘기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연준이 어유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네. 알았어. 그러면 우리 6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할게. 이래서 증시가 다시 올라가면 이 기술적인 약세장, 뭐 조정장 10%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경제에는요. 주식은 자꾸 수치를 제공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수치가 맞습니까?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당장 보세요. 지난번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뭐 소매 판매가 뭐 3월달 소매 판매가 2월 대비 0.5% 뭐 증가했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0.5% 증가가 아니라 1.4% 증가였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확한 게 없어요. 다 수정하고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꾸 수치를 들이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치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신뢰감을 주거든요. 보세요. 미쓰리는 보여드리지 않는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쓰리가 허접하게 올리는 그 썸네일 보면 제가 어떠한 수치를 올립니까? 올려봤자 뭐 50bp 이런 정도의 숫자지 저는 숫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리가 이렇게까지 7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시황을 굉장히 잘 보는 거이기 때문이겠죠. 수치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이슈를 잘 보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증권 전문가들이나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뭐 합니까? 자꾸 차트 보여줘요. 자꾸 수치를 갖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나 주식 이쪽 분야에서는요. 수치를 보여주고 제공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신뢰감을 줍니다. 제가 그래서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수치가 주는 신뢰감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되지 않거든요. 여하튼 어쨌든 지금 다우지수가 8주 연속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했죠. S&P 500도 장중에 기술적 약세장에 돌입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조정장 10%도 아니고 약세장 20%도 아니고 지금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뭐라고 해요? 에이 며칠 만에 빠졌다고 약세장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 할 거야 이러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형 투자은행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안 되겠구나? 덜 혼났구나? 좀 더 혼나야겠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보고서들이 더 나올 겁니다. 뭐, 지금 제가 그 확인한 보고서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게 뭐냐면 S&P 500이 지금 3,900포인트인데 3,0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앞으로 900포인트 더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3,900에서 만약 3,000까지 빠지면 기술적인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는 20%가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30%더 빠지면 50% 빠지는 거예요.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연준이 그렇게 50bp씩 금리 인상을 6월달, 7월달 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2,300도 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분위기는 투자은행들은 더 강력한 매도 신호를 줄 겁니다. 시장에.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못 그래요. 무서워서.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신호 못 내요. 근데 대형 투자은행들은요. 과감하게 매도 신호 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더 시장을 압박할 거고요. 더 시장을 더 뺄 겁니다. 언제까지? 연준이 정신 차릴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만 바라보겠습니까?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못 잡는데 지금. 그래서 어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러시아 자체를 그냥 디폴트 시켜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단기 악재로 끝내버리는 거죠. 아니면 러시아산 그 석유를 수출을 금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관세를 부과시켜버리는 그리고 또 하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연락을 해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뭐 이런 전략, 또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세를 일부 철회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쳤나봐.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공화당이 굉장히 지금 파워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 관세를 일부 철회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맞물려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연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협상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일부 관세를 철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이긴 하거든요. 중국의 관세를 일부 철회해주면 미국이 관세 전쟁에서 중국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이렇게 순진해 보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화폐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서 중국이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제 연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관세를 일부 철회해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연준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전략을 써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쓰리는 지금도 6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 하겠다고 저 버팅기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투자은행들이 더 강력하게 연준을 압박할 것이고 그러면 뭐 단 며칠 만에 약세장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연준 위원들이 가만히 있어봐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좀 바꾸는. 그리고 연준은요 지금 차선책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준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인플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왜 이렇게 똥줄이 탔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해서 시장의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마다 금리 인상이 자꾸 주식시장을 하락시켜요. 막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연준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한 상태여서 2019년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하면 미국이 원하는 중립금리가 되는데 2019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분위기 봐서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지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보름 안에 연준이 1.5% 아주 전격적인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는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뭐 고용도 좋아지고 막 물가도 높아지고 막 경제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욕심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보름 안에 금리를 1.5%확 낮춰버렸던 것처럼 빨리 금리를 확 인상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금리를 계속 동결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그냥 왜 이렇게 급하게 해? 지금 연준은요,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이제 앞에 했던 금리 인상과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분위기가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차분하게 내려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준은 6월 달에 50bp가 아니라 25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중립금리는 만들어야 되니까 7월 달에도 하고 9월 달에도 하고 11월 달에도 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연준회의에서 계속 25bp씩 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꾸 6월 달에 50bp 그리고 7월 달에도 50bp 이렇게 50bp면 여러분 1%잖아요. 이렇게 두 달 동안에 1% 금리 인상을 확 시켜버리고 남은 2022년 동안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이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이 멍청한 짓을 누가 알아요? 투자은행들이 알고 그리고 이 멍청하다는 거를 이미 미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계속 저렇게 똥멍청이처럼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 증시 큰일 납니다. 7월 달에 50bp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 전에 아마 증시 개박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은행들이 더 연준을 압박하는 매도 신호 강력하게 너 이런 식으로 50bp 금리 인상 고집하다가 너
뉴욕 다우지수 뭐 8주 연속 이게 아니라 이제 개박살나 막 대공황 같은 공황이 오고 막 이런 보고서 막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보고서를 보고 무서운 투자자들이 시장에다가 물량을 던질 거고, 그럼 주가가 더 빠질 거고, 그럼 연준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겠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 최고의 시나리오를 그 이야기해드리는 과정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 모든 피해는 투자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하는 사람이나 특히 돈 굴리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관료주의들만 쓰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 뉴욕 증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보다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뉴욕 증시는 어제 미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중국의 금리 인상이 호재가 아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자존심이 세서 크게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 증시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자꾸 연준 의원들이 아직 포기를 못하고 50bp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제 일요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의 글도 괜찮고요. 뭐 질문도 괜찮고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서 미쓰리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